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장례식장에 애도의 향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70평생을 함께한 남편 박종수의 영정사진이 단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이순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고 있었다. 여보,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떻게 해요? 순희의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절절한 슬픔은 장례식장 전체를 감쌌다. 50년 전 21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 없던 남편이었다.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보리차, 저녁마다 함께 보던 뉴스, 밤마다 함께 나누던 하루 일과들.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할머니, 너무 우시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예요. 큰며느리 김미경이 순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그녀 역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녀에게도 친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늘 온화한 미소로 가족들을 품어주던 그 따뜻한 눈길을 이제는 영정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거렸다. 종수가 40년간 다녔던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교회 성도들, 친척들이 줄을 이어 조문하러 왔다. 모두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박 사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순희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조문객들의 위로 속에서도 순희는 남편의 영정만 바라보았다. 사진 속 종수는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괜찮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큰아들 박민수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했다. 42세의 그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아버지의 든든한 등을 보며 자란 그에게 이제 홀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삼촌도 와주셨네요. 둘째 아들 박민호가 아버지의 형들을 맞으며 인사했다. 80대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종수 이놈이 형들보다 먼저 가다니. 순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가 있잖니.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도 순이의 마음은 공허했다. 평생을 함께한 반쪽을 잃은 것 같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오후 3시경, 장례식장에 또 다른 조문객이 들어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노인은 다른 조문객들과 달리 혼자였고 어딘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노인은 조문객 명단에 이름을 적지도 않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지도 않고 곧바로 영정사진 앞으로 향했다. 그 모습이 다른 조문객들과는 사뭇 달랐다. 저 할아버지는 누구시지? 모르겠네.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동네였기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이였는데 저 노인은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노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마치 무언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순이도 고개를 들어 그 노인을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다. 노인은 영정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을 올렸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순이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었지만 저 노인의 존재가 어딘지 모르게 위험해 보였다. 노인이 영정사진 앞에 선 순간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잃은 것처럼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을 영정 앞에 올리는 그의 모습에서 단순한 조문객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다.
형님. 노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형님이라고. 박종수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면 가족들이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아닌가. 노인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마치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처럼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형님, 나 때문에 이렇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오열을 터뜨렸다.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그의 울음소리는 다른 조문객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어떤 비밀스러운 아픔이 섞여 있었다. 순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숨긴 것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종수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저분 누구세요? 큰 며느리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도 시아버지와 20년을 함께 지냈지만 저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순이의 대답에 가족들은 더욱 의아해했다. 저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었다. 특히 형님이라는 호칭이 걸렸다. 종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왜 형님이라고 부르는 걸까? 노인은 한참을 울다가 조심스럽게 영정 사진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종수에게 말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형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형님을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그의 말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뉘앙스가 느껴졌다. 단순히 친구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형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요. 형님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노인의 독백을 들으며 조문객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저 노인과 고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회사 동료분이실까요?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분은 처음 봐요. 그럼 교회 분이실까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얼굴을 알아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서로를 보며 의아해했다. 그 누구도 저 노인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저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종수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았다. 순이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실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닐까? 노인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다. 형님,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먼저 가셨어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 말에서 뭔가 더 깊은 관계가 느껴졌다.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닌 뭔가 특별한 사이였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순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다. 애도의 분위기에 뭔가 불편한 긴장감이 더해졌다. 사람들은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웅성거렸고 유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에 깊게 절을 하고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쳤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엇인가를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노인의 헌화가 끝나자 장례식장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애도의 분위기에 의혹과 궁금증이 섞여들었다. 조문객들은 서로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 누구실까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저렇게 슬퍼하시네요. 혹시 고인분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게요. 저렇게 우시는 걸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다.
특히 종수의 형수들이 모여서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순이야, 저분 누구니?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 저런 분과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순이의 대답에 형수들은 더욱 의아해했다. 형제지간이라면 가까운 친구 정도는 서로 알고 있을 텐데 저 노인은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한편 종수의 회사 동료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박 과장님이 저런 분과 친하게 지내신다고 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가족 얘기만 하셨는데. 그럼 동네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분은 처음 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점점 의혹으로 바뀌어갔다. 큰아들 민수와 둘째 민호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노인을 주시하고 있었다. 두 형제의 표정은 심각했다. 형, 저 할아버지 누구실까요? 모르겠어. 아버지가 저런 분과 친하게 지내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저렇게 슬퍼하시는 걸 보니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어떤 분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셨다는 게. 두 형제는 불안해했다.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했다. 특히 저 노인의 표정에서 단순한 친구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이 더욱 신경 쓰였다. 며느리 미경은 친정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 여기 이상한 할아버지가 와서 시아버지한테 형님이라고 하면서 우시는데요. 그래? 그럼 시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네. 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분이에요. 가족들도 모르고 회사 사람들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도 몰라요. 그럼 어디서 오신 분일까? 좀 이상하네. 미경의 불안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노인은 영정 앞에서 물러난 후 장례식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다. 민수와 민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노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실례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떤 사이이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민수가 정중하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두 형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저는 노인은 말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민호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노인의 반응은 더욱 수상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노인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다.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럴 생각 아니었어요. 정말 이럴 생각 아니었어요. 노인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의 말에서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런데 노인의 다음 말이 그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형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가신 거야. 노인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형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가신 거야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숨긴 것이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종수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저 노인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민수와 민호는 노인을 붙잡고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 형제의 다급한 질문에 노인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형님, 형님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그 순간 순이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몸이 굳어졌다. 사랑했다고? 무슨 의미인가?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노인의 말투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을 조였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갔다. 저는 그냥 형님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형님이 저를 너무 많이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노인의 말이 계속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조문객들도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쌓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누구예요? 우리 남편과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순이를 바라보며 더욱 죄책감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저를 형수님이라고 불러요?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형님과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아주 특별한 사이였어요. 특별한 사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만 들렸다. 노인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미경이 얼른 그녀를 붙잡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충격과 절망은 장례식장 전체를 감쌌다. 형수님, 저희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냈어요. 형님도 가족을 사랑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노인의 설명에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모범적인 가장이었던 박종수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하지만 노인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다. 형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형수님께는 회사 야근이라고 하시면서.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이 꺾였다. 수요일 야근. 맞다. 남편은 매주 수요일마다 늦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말했다. 설마 그 시간에. 아니에요. 순이는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다. 하지만 노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저희는 50년 동안 만났어요. 형님이 20살 때부터. 그 순간 순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다. 이 사람이 당신들 아버지랑 50년을 몰래 만나던 사람이야. 순이의 외침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조문객들이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경악한 눈빛들이 교차했다. 뭐라고요? 설마. 그런 일이.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50년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 그것도 동네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알려진 박 씨.
집안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80평생을 살면서 동생에 대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종수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형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며 순이는 더욱 절망에 빠졌다.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자신이 50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사실을. 순이의 폭로가 끝나자 민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어머니를 붙잡고 다그쳤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저런 일을.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42년을 살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라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순이는 아들의 절박한 눈빛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맞아. 젊었을 때부터 헤어질 수가 없었어. 순이는 마침내 5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의 수요일 야근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모른 척 살아왔던 것이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알았어. 그 사람 편지를 우연히 봤거든. 순이의 고백에 아들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가 45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도 참고 살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버지와 계속 살으셨어요? 민수는 분노로 소리쳤다. 어머니를 향한 분노인지 아버지를 향한 분노인지 자신도 모르겠었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순이는 오열하며 말했다. 젊은 시절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며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던 것이다. 45년 동안 혼자 이걸 참고 사셨다고요? 민호는 어머니의 희생에 가슴이 미어졌다.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민수의 절규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영정 앞에서 주먹을 쥐며 흐느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가정을 사랑하는 아버지, 성실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민수의 울음소리에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절망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민호도 형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아세요? 45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사셨다고요. 두 아들의 절규를 들으며 순이는 더욱 심하게 울었다.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어머니는 왜 이걸 혼자 견디셨어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돌아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희들은 아직 어렸고 이혼을 하면 너희들이 힘들어질 것 같았어. 순이의 말에 아들들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하면서도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다. 그럼 아버지는 끝까지 저 사람을 만나셨던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응.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순이의 대답에 아들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애도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충격과 당황,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조문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이런 일이 정말 50년 동안 숨겨왔다니. 부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노인은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다. 민수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하시고도 태연하게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민수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노인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가족들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 들어주세요. 노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형님이 다 알면서도 묵인하셨어요. 노인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인가? 무슨 뜻이에요? 민호가 물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형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가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형님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무슨. 하지만 형님은 가족을 택하셨어요. 형수님과 아이들을 사랑하셨거든요. 노인의 고백이 계속되자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어요. 형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혼란에 빠졌다. 50년 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인가? 그럼 당신들은? 저희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만 했어요. 형님은 항상 가족이 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노인의 말에 민수와 민호는 당황했다. 그럼 아버지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말인가? 하지만 형님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저를 포기할 수도 없고 가족을 버릴 수도 없어서. 노인은 흐느끼며 계속했다. 형님은 평생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셨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저를 안 만나면 또 그리워하셨고. 순이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마지막 몇 년을 떠올렸다. 남편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한숨을 쉬던 모습이 생각났다. 혹시 그것이 형님이 몇 년 전부터 자주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잠을 못 잔다고. 노인의 말에 순이의 가슴이 찔렸다. 남편이 최근 몇 년간 자주 병원을 다녔다. 하지만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이라고 하셨죠? 형님이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이.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하셨어요. 저한테도 계속 미안하다. 가족 때문에 너를 제대로 사랑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노인의 고백에 가족들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가족을 버린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괴로워했던 것이다. 그럼 아버지는? 민수가 중얼거렸다. 형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노인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사랑하면서도 가족을 버릴 수 없어서,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저를 포기할 수 없어서 평생을 그 괴로움 속에서 사셨어요. 순이는 그제야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50년 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를 원망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원했던 거다. 노인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너를 사랑했지만 가족을 더 사랑했다고 말해달라고. 그 순간 순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노인의 말에 민수와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 아버지. 민수는 다시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이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가족들의 눈물을 보며 노인도 더욱 흐느꼈다. 제가 형님을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저 때문에 형님이. 그 순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또다시 바뀌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아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흘렀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며느리 미경은 충격에 빠져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시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였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인가요? 미경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며 혼란에 빠졌다. 15살인 큰손자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준호야. 순이가 손자를 부르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가장 존경했던 할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무너진 것이다. 집안 어른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큰아버지는 분노로 떨며 일어섰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나? 50년 동안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형님, 진정하세요. 작은아버지가 말렸지만 큰아버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우리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큰아버지는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우리 종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종수가 죽은 거라고. 형님, 제발. 순이가 말렸지만 큰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어. 큰아버지는 큰어머니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나가려 했다. 여보, 조카들은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 이런 집안과는 연을 끊어야 해. 큰아버지 내외가 나가자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우리 가문에. 아이들은 얼마나 충격일까? 동네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해? 친척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에 순이는 더욱 위축되었다. 50년 동안 가족을 지키려고 참고 견뎌왔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비참했다. 작은아버지도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다. 순이야,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구나. 작은아버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순이는 울며 말했다. 이제 친척들과의 관계도 동네에서의 체면도 모두 잃게 될 것 같았다. 미경의 친정 어머니도 급히 장례식장에 왔다가 상황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미경아,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미경은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 상황을 알게 되며 수군거렸다. 박씨 집에 이런 일이. 5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순이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떤 이들은 동정을 표했지만 어떤 이들은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가족의 비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충격이었다. 조문객들도 대부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떠났다. 애도를 위해 왔다가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 불편했던 것이다. 회사 동료들도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 과장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는데. 가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때 북적거렸던 장례식장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다. 남은 것은 상처받은 가족들과 죄책감에 빠진 노인뿐이었다. 순이는 영정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미안했고,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자신에게도 미안했다. 50년을 버텨왔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하면서도 왜 진실을 숨겼는지 원망스러웠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호의 물음에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장례식장이 거의 비워진 뒷밤, 순이는
홀로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형형색색의 조화들이 시들어가고 향의 연기만이 적막한 공간을 떠돌고 있었다. 여보. 순이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진실도 밝혀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공허했다. 내가 너무 못나서 당신을 이렇게 보냈어. 순이는 영정 사진을 붙잡고 흐느꼈다. 50년 전 21살에 시집 올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믿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가족을 버릴 수 없었던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매일 밤 잠자리에서 느꼈을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미안해.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당신의 마음을 더 헤아려줬어야 했는데. 순이는 자신을 탓했다. 45년 전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좀 더 대화를 해볼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그때는 너무 젊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아이들도 상처받고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순이의 울음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민수와 민호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걱정이었다. 한편 장례식장 밖에서는 노인이 벤치에 앉아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형님. 내가 형님을 너무 힘들게 했나 봐요.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50년 동안 종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내가 형님을 놓아줬어야 했는데. 그럼 형님이 더 행복했을 텐데. 노인의 후회는 깊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감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종수도 자신도 평생을 괴롭게 만들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형님. 노인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더 이상 종수를 괴롭힐 수도 없고 그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없었다. 장례식장 안에서 순이는 계속 남편과 대화하고 있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랐어. 민수도, 민호도 모두 착한 아이들이야. 그녀는 남편의 좋은 점들을 떠올렸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 늘 따뜻하게 안아주고 공부도 봐주고 고민도 들어주었다. 당신이 아이들한테 준 사랑은 진짜였어. 그건 변하지 않아. 순이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도 충분히 괴로워했고 가족을 사랑했다. 다만 운명이 그들에게 너무 가혹했을 뿐이다. 다음 생에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순이의 기도 같은 말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민수와 민호가 장례식장에 돌아왔다. 그들은 어머니가 혼자 영정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아버지.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민호도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다. 몇 시간 동안 생각해본 결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도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45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이해했다. 우리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민호의 말에 순이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밖에서 지켜보던 노인은 가족들의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더 이상 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형님, 안녕히 가세요. 노인의 마지막 인사가 새벽 공기에 흩어졌다. 장례식장에는 순이와 두 아들만이 남았다. 그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울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민수가 영정에 절을 올렸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진짜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호도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순이는 남편의 영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텅 빈 장례식장에 순이의 마지막 오열이 울려 퍼졌다. 50년의 사랑과 고통, 비밀과 용서가 모두 담긴 울음이었다. 새벽 해가 뜨기 시작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상처받은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장례식장을 떠나며 멀리서 가족들의 작은 실루엣을 비춘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이해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순이는 남편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장례식장을 나선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사랑과 용서는 계속될 것이다. 여보, 집에 가요. 순이의 작은 속삭임과 함께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